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처럼 뿌리치기 힘들다는 지주택 사업. 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처음 접하는 건 이 홍보관을 통해서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8월 서울 시내에 있는 지주택 한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며 가입을 권유합니다. 이때는 제안을 한국이가 됐어요. 이제 지역주택 좋았는데 사업성이 많아서 5억 이상 꼈어요.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의 최근에 경제가 일시적인 대가죠. 여기는 수십, 여기는 다시 25년도 말쯤에 건축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지역이 26년도 생각하시면 편해요. 조합원도 확보되었다며 안심을 시킵니다. 저희는 지금 계약하는 건수가 700건대가 넘어요. 700명이 이미 넘어가요. 그러면 총 940회 중에 700건대가 넘었으니까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뭐냐면 사업 시행이다. 그만 즉 이사 가라. 참고했다. 공사를 하니까 이런 말 똑같아요. 예, 그게 조합원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 집은 다 10억대가 다 돼요. 근데 여기 집이 다니거든? 지금 지역주택 조합 모집이다 보니까 운영 세대가 보통 4억에서 5억 초반일 때 그래서 올라. 우리 조합원들은 싸게 가져가요. 그러다가 이사가 이제 털고 사업소를 하려면 피가 붙어요. 3억 이상 붙어요. 네, 그러다가 이사를 하고 입주 결정이 다 되면 또 가격이 확 뛰어요. 그렇게 해서 이 주변 시대에 맞춰서 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조합원들은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은 어디든지 대리라고 똑같은 시간 조합원의 드린 혜택이 사전 비용을 낮추고 가전 혜택으로 돈의 경제를 위해서는 한편도 부담을 홍보관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일까? 근처 중개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아직 그러면은 이제 초기 단계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네. 2025년이면 입주된다고 하던데. 대부분들이 생각이죠. 엄청 싸게 얘기하고 시세보다. 너무는 너무 싸고 혜택도 너무 많이 주니까 뭐 생각. 근데 그것만 조금 위험한 거가 아예 안 될 경우에는 그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중개업소도 같은 의견일까? 2025년 말 되면 입주할 수 있다고 혜택이었거든요. 지금 공사만 해도 3만 4년 걸리는데 지금 시간 많이 좋아서 다뭐 시간 많이 지금 시간을 주면서 간다는데 그때 시간 너무 근데 이제 시간도 안 걸려. 시작이 시작이 조합원이 더 말을 되게 더 가져가는데 완전 당연히 찾아가죠. 지난 6월 경기도 한 지자체는 지역 내 한 지주택 홍보관에 조합원 추가 모집 일시 중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시중지 협조를 요청하신 이유가 뭔가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했던 부분인데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자가 당초의 사업자가 그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원들이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추가 모집을 일시 중지 요청을 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 해당 홍보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조합원 모집 일시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지역이랑 여기서 이걸 다 수용해요. 땅을 사주자는 건데 다 확보됐다는 얘기. 맞아요.
지자체에서 밀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가 지금 수건사업이에요. 하는 것좀 들어오지. 25년 준비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 또 발표되면 또 집값이 오르고, 짓기 시작하면 또 오르고, 입주게 되면 또 오르고. 경기도 서울에 가장 인접한 지역은 이 금액대로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자체가 없어요. 지자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 중인 홍보관. 관할 지자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토지에 대한 취득이나 그런 것들은 도시개발 사업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주택값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 확보도 지금 다 안 돼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보조시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좀 규제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어갖고 그렇게 행정에 터치를 안 받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은 정해진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법령이든 뭐 관련 제도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란 제도에 대해서 뭐 현행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공공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크게 컨트롤하거나 뭐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들만 어려운 거죠, 이거. 왜 서민들의 지주택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걸까? 취재진은 업무 대행사의 수법을 공개하겠다는 한 제보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과거 지주택 총괄 업무를 수년간 했다는 강 씨. 그는 현재 지주택 피해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사가 사실은 모든 설계를 하는 거죠. 사업 설계를. 예.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지주택 업무 대행사의 경우 악의적인 수법은 4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일명 이제 토지 작업 팀이라 그러죠. 그런 토지 작업 팀도 이제 전문적인데 맡게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다루기 쉬운 이제 직원 개념으로 고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집주들한테 가서 받으러 가는 거죠. 그게 첫 단계네요. 예, 그게 첫 단계입니다. 2단계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50%까지는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집 신고 필증을 구청에서 받죠. 3단계는 그 모집 신고 필증으로 홍보관을 아주 그럴싸하게 짓죠. 그래서 거기 분양 대행사라든지 광고 대행사들 자기들 편한 사람들 시켜서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겁니다. 허위 사실도 있고 뭐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이미 이제 모집된 돈, 신탁이 들어가 있는 돈을 추진위원장하고 자기 도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편취할 수 있거든요. 업무 대행사 측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마지막 4단계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듣고 보고 하는 그 정도로 봐서는 전체 주택 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10%는 벌써 넘어섰고요. 부산만 해도 피해 규모는 수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사업이 조금 무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취재진은 설득 끝에 지주택에 관련된 또 다른 충격적인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주택 조합 측에서 추진위원장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켜봐. 그게 더 이상이. 업무 대행사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도 업무 대행사에서 뽑고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뭐 추진위원회 직원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조합원을 대표해서 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일부 추진위원장의 경우 업무 대행사 측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직원마저도 업무 대행사에서 다른 거 찍기 때문에 사실상은 추진위원장은 더 수학이에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직접 안 찍고 업무 대행사 다 들고 찍죠. 추진위원장의 도장과 업무 대행사 대표 도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탁사에 자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사 찾아오면 얼마든지 뭐 수백억도 빼올 수 있는 거죠.
대학생들이 공부했으면 어떻게 하냐고 어리면 뭐 어떻게 알았어요? 규약 같은 것도 그러면 대행사에서 다 정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아니 대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대행사에서 다 정해가지고 조합원들은 사실은 처음에 가입할 때는 잘 몰라요. 심지어 일부 추진위의 경우 대행사의 법적인 방패막이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대행사는 그럼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나요 지금? 법적으로 책임이 없죠. 대행사는 말 그대로 조합 추진 위원회의 행정을 업무 대행하는 업체지 사실은 조합은 그 직인을 업무 대행사에서 다 들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나 추진 위원회에서 다 들고 있다 생각하죠. 지주택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진짜 이걸 근절해야 된다 싶은 거 있으실까요? 근절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지역주택자 이법 자체가 좀 폐지되지 않습니까 싶어요. 뭔가 개정해서 고쳐도 될 단계? 이미 그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일부 지역주택 조합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 기자,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이런 장치는 없는 겁니까? 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의 주택 문제 개선을 위해 1980년에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하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등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피해 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이런 피해액이나 정확한 피해자 수조차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네. 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지, 정부와 지자체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한 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